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보상 이야기의 백주민입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 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에 의해 사고가 당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하더라도 건너다가 차에 치이면 보행자 과실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보통은 과실이 없지만 밤에나 이럴 때 야간일 때에는 한 10% 전후 발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때는 밤이든 야간이든 밤이든 야간이든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보행자의 과실이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 불이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건너다가 지나가는 차에 치였다. 그때는요, 횡단보도 자체가 빨간불일 때는 횡단보도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무단 횡단보다도 더 많은 과실을 피해자에게 묻습니다. 빨간불에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나면 보통 60%, 많게는 70%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70% 이상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오늘 주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 난 보행자 사건은 맞긴 맞는데, 녹색 전멸, 그러니까 녹색 깜빡이가 반짝반짝거릴 때 보행자가 건너다가 빨간불이 바뀐 사이에 지나가는 차에 꽝 하고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건널 때는 분명히 파란불이었잖아요. 그리고 빨간불이 치였기 때문에 이거를 과실을 얼마 잡을 것인가 애매할 수 있겠죠. 그 사건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파워포인트 띄워놓겠습니다. 녹색 전멸의 횡단을 개시 후에 적색의 충돌,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어이없다고 해야 되나, 좀 그렇게 됩니다. 차량이 우회전을 해서 지금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차량이 서게 됩니다. 보행자들 지금 건너고 있죠. 보행자들 쭉 건너고 있고 차량은 서 있습니다. 일시정지선을 조금 넘어가는 듯 합니다. 물론 조금 이 보네트까지 봐야 되긴 해야 되는데 일시정지선을 살짝 넘어가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여하튼 자, 횡단보도 보행자 전멸 등의 녹색불이 전멸에서 꺼지기 시작합니다. 뛰어가다가 충돌을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신호등에 기다리다가, 횡단보도 신호등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행자들 다 지나가니까, 이제 보행자가 없겠지 하고, 운전자는 방심하고 이제 직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 한 분께서, 할아버지가, 깜빡거리는 신호등을 보고 좀 뛰어왔죠. 뛰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중앙쯤 넘어오면서는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이 차에 치여가지고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고 충격했더라면 좀 골절하고 발생하고 말았을 텐데, 넘어지면서 이 차가 할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순간 어떤 순발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순발력이 없다 보니까 역과한 겁니다. 역과하면서 이 가슴을 앞바퀴를 역과하면서 사망했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교통사 사실확인을 보면 횡단보도 보행자가 전멸 신호에 띄어서 건너던 중 보행자가 가해 차량이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넘어진 것을 1차량이 우측 바퀴를 역과하여 보행자를 치료 중 사망한 사고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만약에 사실은 이제 CCTV나 이런 걸 다 열어봐가지고 경찰서에서 조사해서 횡단보도가 전멸 신호였다는 걸 확인을 했지만, 만약에 전멸 신호가 확인 안 되고 그냥 빨간불에 건넜다고만 확인됐더라면 과실 60-70% 나옵니다. 그런데 깜빡깜빡거리는 파란불에 갔다는 것이 확인돼서 이를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저희가 조사 과정부터 좀 부탁을 드리고 확인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이걸 지금 확인하면서 이 조사 과정에서 이 내용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 전멸 신호 등의 피해자가 갔다는 것이 입증됐던 거죠. 이렇게 차량에 가고 서 있던 중에 뛰어가다가 전면 신호에 뛰어가다가 충격한 사고입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지면서 발생한 거고.
자, 다발성 늦고올절, 가슴을 눌렀기 때문에 다발성 늦고올절에다가 혈융, 기흉, 호흡 부전, 사망한 거죠. 피해자분 나이가 만 80세였고요. 가해자는 책임보험, 아니,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었으나 운전자 보험 미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가끔 여기 약관상 지급보험금,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약관상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약관상 지급보험 약관 있죠. 그걸로 산정할 때가 있고,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가 있는데, 법률상으로 이런 사망사 같은 경우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률상의 사망 위자료하고 약관상 위자료 차이가 많다 보니까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법률상으로 평가를 흔히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과실을 평가하는데 이 사건의 가장 큰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전멸 신호에 피해자가 보행을 시작했다는 거, 이걸 집중했기 때문에 과실이 달라지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주황선, 이게 약관 이건 규정인데요. 뭐 이건 법에 가면 구속용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참고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호등 건너기 전에 사고 나면 9대 1인데 신호등 건너서 이 중앙선 넘어서 사고 나면 8대 2. 이 사건은 중앙선 넘어 사고 났죠. 그래서 8대 2. 그리고 어린 노인 장애인 때는 마이너스 5%에서 85% 정도 이렇게 약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이제 손보협에 나온 과실도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의 2002년도에 보면 횡단보도를 신속히 건너지 못하고 횡단하다가 사고 났을 때 피해자 과실 20% 잡고 가해자를 80% 산정한 판례가 있고요. 이것도 녹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보지 못하고 건너다가 빨간불이 사고 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의 또 2003년도에 보면 보행 신호등이 녹색 드마에 전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이미 보행자가 적색 등화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너다가 사고 났다. 그래서 피해자 과실 30%라고 산정을 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법원에 가면 한 20-30%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과실 20%로 산정을 했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감안하고 노인인 점을 감안해서 20% 산정을 했습니다. 과실은 20% 산정이 됐고요. 소득은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확인서에서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공공근로자에서 급여가 뭐 하루에 매월 한 20만 원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나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이 20만 원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20만 원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2개월 1년 인정해서 20만 원을 했던 사건이고요. 사망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을 1억 원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특별한 사건일 때는 2억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어떤 특별한 젊은 한의사가 사망한 사건에 있어서 위자료를 1억 5천까지 평가한 건 봤으나 2억까지 평가한 것은 아직까지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못 봤어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교통사고를 하더라도 위자료가 1억까지 안 나오고 8천, 9천 나오는 게 허다합니다. 최근에 대학생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대학생도 판례 지방법원의 판결이긴 하지만 위자료를 9천만 원으로 산정했더라고요. 망인의 위자료 5천, 그리고 엄마하고 오빠가 있었는데 엄마 2천, 오빠 2천에서 9천만 원을 산정한 판례를 봤습니다. 그렇듯 위자료가 1억까지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을 8천, 9천, 1억 빨리 1억, 2억씩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자료가 너무 박한데 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외국은 위자료가 다양하고 또 금액이 높은 면에 비해서 우리나라 위자료는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례비는 500만 원, 얼마가 들었든 상관없이 우리 법원에서는 500만 원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 공제는 3분의 1로 돼 있죠. 이 생활비 공제를 왜 하냐라는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활비 공제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보상이라는 게, 물론 이제 생활비가 아까 20만 원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지금은 생활비지만, 여하튼 그 사람이 정년까지 벌어야 될 소득에 대해서 일실수익 또는 일실수입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데, 번 것 중에 3분의 1은 본인 생활비나 어떤 활동비로 쓰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생활비를 3분의 1로 공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한정한 것은 위자료 1억에 대해서
과실 20% 8,800, 일실수입은 20만 원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120만 원, 장래비 400. 평가는 특이인유 적용해서 8,300을 주장을 했는데요. 보험회사에서 보정은 이제 위자료만 보정을 했죠. 위자료에 대해서 너무 많다. 그래서 한 9천 정도에서 손해사정이 종결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이 사건이 만약에 녹색 전멸에 이 망인이 건넜다는 게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빨간불에 건너서 빨간불에 사고 났다고 보행자 신호, 적색불에 건너서 적색불에 사고 났다고 교사원에 확인됐더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안 나오죠. 그때는 5천만 원도 채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녹색 전멸에 횡단한 것이 확인이 되어서 위자료나 과실이 20% 정도 산정되면서 위자료나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따라서 약 그도 7천 이상의 보상금을 받게 됐던 사건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과실 적색 전멸에 출발한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오늘 실제 사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걸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